네, 엔터주 중에서 하이브 한번 보겠습니다. 좀 오너리스크가 좀 부각되는 게 아니냐, 이게 우려감이 좀 높은데, 일단 하이브의 상장 과정에서 이제 부정거래 관련된 의혹이 부각이 됐어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제 기업 이미지에도 좀 타격이 있을 수 있고, 방시혁 의장 자체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실형도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 하이브의 방향성, 그리고 방시혁 의장의 오너리스크가 또 주가에 미칠 영향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련 내용부터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어제 나와서 오늘 주가에 반영되는 내용인데요. 금감원이 방시혁이 이제 하이브 상장 당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있다라는 걸 조사했다라는 겁니다. 상장 당시에 사기적 부정거래니까 상장 당시 뭔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에 대한 의혹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보면, 금감원은 방시혁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서 회사 상장을 추진한 정황을 확보하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이다라는 겁니다. 자, 상장 과정에서 주주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였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비상장사 혹은 비상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그 거래소 이외에 시장에서 상장된 회사가 실제로 거래가 되는 거래소나 코스닥, 그러니까 메인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몸값이 훨씬 뜁니다. 뭐 당연하죠. 공식적으로 이제 그 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도 되고, 시장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유동성이 확보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상장 직전에는 이제 기업의 몸값이 훨씬 더 뜁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방시혁 의장이 상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주주에게 상장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먼저 급등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싼 값에 확보하기도 용이하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그런 의도로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P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천억 원 가량을 정산받았다. 근데 이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했다. 그래서 4천억 가량을 정산받았다라는 것은 지분 매각 차익을 공유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자, 지분 매각 차익을 많이 공유받으려면 기존 주주에게는 상장 사실을 비밀로 하는 게 좋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장이 확정적이거나 상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순간 그 주가는 올라갈 테고, 주주 입장에서도 그 주식을 안 팔겠죠. 상장 직후나 직전이나 이때 파는 게 더 몸값을 많이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들 사모펀드 기관 투자자 VC는 기존 투자자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들일 때 그렇게 비싸게 사들이지 않았겠죠. 기존 주주는 상장 사실을 몰랐을 테니까. 네. 방 의장 측이 2019년 말 기존 투자자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했고, 근데 지정감사를 신청하는데 IPO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인 것을 알려졌다. 자, 기존 투자자에게는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지정감사를 신청했다라는 거죠. 지정감사라는 게 중요한데, 원래 이제 그 기업이 이사도 선임하고 감사도 선임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뭐죠? 감사는 말 그대로 기업의 활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감사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임을 해요. 원래는, 보통은. 근데 이제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임을 하면 감사가 친기업적인 사람을 그냥 선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증손이 같은 기관에서 니들 기업은 니들이 감사를 선임하지 말고 우리가 선임하는 감사를 써라 라는 거예요. 그럼 외부에서 감사 인력이 들어오는 거니까 기업에 대한 감시가 좀 더 직접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지정감사입니다. 자, 그럼 지정감사를 왜 이때 신청했냐? 지금은 이제 기업이 상장을 할 때 지정감사를 필수적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감사에 대한 걸 보시면 지난해 상장사 외국변호사 지정비율 35.9%라는 이제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기업 자체로는 좀 줄어들고 있다. 다만 이제 그 기업의 상장 시에는 지정을 해야 된다. 여기 보시면 증선인은 6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 소유 경영 미분리 대형 미상장사에 대해 3년간 감사인을 지정, 이걸 주기적으로 지정한다는 겁니다. 니들이 원하는 사람만 감사를 쓰지 말고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감사를 써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일단 상장 시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감사를 신청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지정감사를 이때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IPO를 추진하고 있었다라는 증거라는 게 이제 그 기존의 그 금감원의 입장인 겁니다. 그죠?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어요. 그죠? 이게 IPO를 추진하려고 한 게 아니라면 굳이 그 시기에 지정감사를 신청할 필요는 없거든요. 지정감사는 외부에서 이제 감사를 받는 인원을 파견식으로 받는 건데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럽잖아요. 상장을 하지도 않는데 굳이 지정감사를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정감사를 신청하다 보니까 요게 이제 그 의심으로 또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사건은 금감원이 패스트트랙으로까지 넘겼어요. 그만큼 사안이 좀 엄중하다. 왜냐하면 규모 자체가 또 워낙에 크니까요. 그래서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이 법 위반으로 인한 이익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상당히 무거운 징역인데 50억이 넘을 경우인데 지금 보시면 4천억 원가량을 정산받았으니까 50억이 넘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하이브 측에서는 법률 검토를 거친 뒤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지금 그 하이브의 지분 구조를 보시면 그 방시혁 의장이 지분의 3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대주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유죄로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오너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이브의 주가가 뭐 크게 더 흔들리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 이슈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급락했다가 갭을 줄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예전에 그 YG 엔터테인먼트 사례에서 보시면 양현석 프로듀서가 여러 가지 이제 사건에 휘말리고 지금은 이제 YG 경영 전면에 나오지도 않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YG 주가가 흔들렸지만 궁극적으로 YG의 경쟁력은 견고했어요. 왜냐면 이런 대기업은 오너 하나에 의해서 돌아가는 회사는 아니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오너가 뭔가 이제 잘못을 저질렀거나 뭔가 이제 비리 부정 혐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주가에 영향은 있겠지만 개인의 과실로 치부되고 이게 그 기업 전체에 대한 문제로 비화되지만 않으면 그 기업은 시스템상 돌아갑니다. 예전에 YG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물론 앞으로 이제 나오는 결과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방시혁 의장 개인 문제로만 끝난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흔들림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이브가 이제 구멍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다 시스템적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오너 한 명이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 있는 체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경우 일론 머스크의 그 존재감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문제가 있다면 테슬라 주가가 크게 늘릴 수 있어요. 근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방시혁 의장이 상당한 권한을 쥐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회사 자체로가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체계가 있고, 요게 이제 개인 혐의로 그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회사 전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만 당분간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유죄든 무죄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은 있다. 요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엔터주가 이제 분위기가 좋은 게 그 한한령 해제로 인해서 중국 공연도 풀렸고 전국 투어도 많이 진행되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투어도 진행되고, 특히 이제 BTS 같은 경우가 완전제로 컴백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하이브의 가장 큰 그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적인 문제가 살짝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BTS의 완전체가 컴백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효과죠. 전세계 5천만 팬덤이 기다리고 있다. BT21도 귀환한다. 등등등. 그래서 BTS 완전제 컴백 자체만으로도 하이브의 주가는 견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요게 그 유죄냐 무죄냐 요것도 지켜봐야 되고, 당분간 기업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겠지만 주가를 장기적으로 흔들 악재는 일단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나오는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지켜보면서 특수한 또 추가적인 사항이 있을 때는
때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엔터주 자체의 업황에서 기대감이 훨씬 더 강하고, 근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BTS 완전체 컴백이라는 엄청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조금 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